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다른 지역, 바로 이란 지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러시아를 봤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보면 계속 이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곧 뭐가 있을 것, 이란은 핵무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이란의 핵 문제가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와는 또 다르거든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깰 때와는 상황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거의 북한 수준으로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이 올라간 거예요. 이란의 핵 개발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그 옆에 이스라엘이나 중동 전역이 더욱더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계속 지금까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계가 또 편안할 거고 안전할 거고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니까요. 지금 이란도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가자지국 충돌은 더욱 격해지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지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문제, 그다음 관세로 국내 지지층을 끌어모으기도 지금 허덕허덕하는 판에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지뢰밭이 그냥 과거보다 더 크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핵 위협 등급이요, 극심한 위협 등급으로요, 핵 보유국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라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위협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이란 위협 가이거 지표라는 걸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보면요, 이란의 총 위협 점수는 180점 만점에 157점으로 집계됐고요. 두 분기 연속으로 극심한 위험, 익스트림 데인저 등급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요, 특히 이란 쪽의 그 고위직들, 이란의 지도층들의 발언이 미묘하게 변해가는 게 있거든요. 이란 최고 지도부 및 혁명수비대 고위층 인사들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제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이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현재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미만으로 단축됐는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를 깨고 난 이후에 이란이 핵 개발의 속도를 올리면서 지금 거의 7일마다 하나씩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는요, 이란의 핵무기화 및 위협 수준을 6가지 항목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은 30점 만점으로 총점 180점 만점이랍니다. 첫 번째 적대적 행동, 두 번째 적대적 수사. 이 말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투명성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숨기면 숨길수록 핵 개발을 더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핵무장 돌파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간 내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거고요. 민감한 핵기술 보유, 그러니까 고성능 원심 분리기나 금속화 기술 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핵무기와 진행도, 기폭장치나 핵탄두 설계 등의 무기 조립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핵을 가지고 있지만 적대적 행동 자체는 높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이용해 이스라엘과 간접적 군사 충돌에 관여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미사일도 날리고 드론을 발사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돼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란이 그렇게 될 거 알면서도 어느 정도 쇼잉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행동 점수는 30점 만점에 20점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적대적 수사, 그러니까 말을 보면요,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겁먹은 개가 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핵무기와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겁먹은 개가 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관계자 및 이란 의회 의원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 타격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요.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위협적 언사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카말 카라지는 핵교리 수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는데요. 이란의 핵교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으니까 핵교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란 정부는 반복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부정하면서 평화적 핵이용만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이런 말들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투명성은 점점 더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핵 사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확장된 사찰 권한을 규정한 추가 의정서 효력을 스스로 중단한 이후에
4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시설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물질 재고 조사 결과도 불일치가 계속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딘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철거하고 저장 데이터 삭제 등 사찰 회피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AEA 사찰관에 대한 입국 비자 거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한마디로 감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핵무장 돌파 능력은 30점에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60%의 농축 우라늄을 100kg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는 수일 내에 90% 농축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주 내에 핵무기 7기 분량의 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란이 물리적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이미 핵보유국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핵보유 기술도요. 고성능 원심 분리기를 18,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고속 농축에 필요한 기계적 기술과 금속화 설비도 완비했다고 합니다. 핵무기와 전 단계로 간주되는 금속형 우라늄 생산이 2024년 말까지 50kg 이상 진행됐고 이는 핵탄두 설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고요. 핵무기화 진행도도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던 야마드 프로젝트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료 이후에도요. 비공식적으로 핵무기와 관련 연구를 계속 해와가지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고폭 기폭 장치, 탄두 시뮬레이션, 다탄두 조립에 필요한 기술이 상당 부분 복원됐거나 재구성됐다고 분석되고요. 전직 핵과학자들도 기존 조직으로 모두 복귀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란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의 현재 핵 프로그램은요,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무기화 가능성 지점에 도달한 상태로 실질적인 핵 보유 선언은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순히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야 하고 IAEA는 완전한 사찰 복원과 추가 의정서 재이행, 핵물질 추적 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란이 핵 실험만 안 했지 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동 정세가 급변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이란에 협상하자, 안 하면 더 심한 제재할 거다라고 계속 압박하는 게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약하죠. 미국은 지금 중국 압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이란은 더더욱 그 핵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양안 전쟁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을 옥죄는 법률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요, 이란산 석유 불법 판매에 관여한 개인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강화된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미 상원도 어렵지 않게 통과하고 하원 전체도 통과하고 해서 잘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 80명과 공화당 의원 101명의 공동 발의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요, 이란의 석유, LNG,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판매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 새로운 2차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제재 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석유를 판매해왔고 이 이익금은 후티 반군의 테러 자금 등으로 지원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제가 여기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으로 수입하는 원유가 없습니다. 그 중국 통계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란으로 가냐? 이란의 대부분의 원유가 중국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로 간 다음에 그게 다시 선적돼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요, 또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소형 정유소나 이거를 중개해주는 은행들을 제재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브라이언 마스터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요, 이란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군사적 조치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 실패 시 폭격과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이 거의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폭격해버리겠다라는 걸 이제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최대 압박 전략을 써보고 안 되면 폭격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실제로 폭격한다고 했을 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핵을 터뜨리게 된다면 정말 세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깜깜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상원에서는요,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거는 러시아나 이란의 유령 함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석유를 몰래 넣어가지고 이제 서방에 걸리지 않게 위치 추적 장치도
떼고 해서 몰래 실어 나르는 그 유령 함대에 대한 겁니다. 이 유령 함대를 몰수해서 연방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사실 뭐 그 배들을 압수한다는 것까지만 해도 뭐 사실 좀 무리일 수 있는데 그걸 해서 자신의 연방 부채를 상환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유령 함대를 압수하고 유령 함대에 나온 재원을 가지고 어떤 중동 지역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뭐 이해가 가는데요. 압수해서 자기네 부채를 갚겠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과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지난 9일 유령 함대를 표적으로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뭐 이 선박들은요, 제재를 우회해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입국으로 석유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 선박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이란이 지금 그 수많은 제재 중에서도 지금 뭐 무기를 만들고 뭐 후티 반군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다는 건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하면 미국이 압류한 이 유령 함대에 갖고 있던 석유는요 매각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한 수익은 미국의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이란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 함께 겨냥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란에 대해서 미국 상원 하원 모두 얼마나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란 제재에는요 미국만 나서는 게 아닙니다. EU도 함께 나서고 있는데요. EU는요, 유럽 시민 억류하는 인질 외교 관련해서 이란 인사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 얘기인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14일 이란 인사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국적자 최소 20명이 지금 이란에 억류 중이고요. 이란이 이렇게 억류 중인 것은 외국의 양보를 받기 위한 인질 외교란 게 유럽연합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EU는요, 이렇게 지난 14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 시민 억류와 관련된 이란 정부 인사 7명과 기관 2곳에 대해서 제재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외국인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체포 억류하는 행위를 국가 차원의 인질 정책으로 규정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제재 대상에는요,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의 소장과요, 이란의 판사, 검찰 등 고위 사법 당국자가 포함됐고요. 주요 교도소도 기관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재는 상징적입니다. 이런 제재를 하면 유럽 내 자산 동결과 EU 영내 입국 금지가 되는데요. 뭐 이 사람들이 EU에 올 일도 없고 이런 교도소들이 EU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요, EU가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에게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죠. 프랑스가요, 가장 이 제재 조치에 적극적인데요. 그동안 자국민 2명이 고문에 가까운 비인도적 환경에서 수감 중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프랑스는 제재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란을 제소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란 교도소에 갇힌 자국민이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요, 서방과의 압도적 힘차이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질 외교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뭐 거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인질 외교로 인해서 점점 EU와도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거의 완성돼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란은 자신들이 받을 탄압을 우려해서 인질들은 또 잡아가고, 이런 계속 그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묻혀서 이란에 대한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요. 이 이란에 대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이란과 관련된 중국의 대응에 대한 또 제재, 중국의 여러 제조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유가도 폭등시킬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